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특징 주제는 제1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의 섹션 1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의 목적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인 제품 자료와 제품 개발 과정의 어떤 특성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품 자료와 제품 개발 과정의 특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쭉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제품 자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에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 되는 제품 자료, 저희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 자료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제품 개발 과정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두 가지 제품 자료와 제품 개발 과정이 제품 자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저희 과정의 이제 큰 목표입니다. 물론 이런 자료나 과정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그런 현재 가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료와 제품 개발 과정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의 분석의 특징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품 자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겠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와 제품 개발 과정의 특징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이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다루는 제품 자료 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 복잡한 구조의 자료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제품 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품 자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자료를 관리해 왔고요. 단지 이제 그 복잡도나 양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의 구조, 그러니까 자료를 구성하는 객체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보다는 자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한 자료다, 그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복잡하고 방대한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제품 개발이라는 게 이제 창조하는 과정이고 또 제품 개발이라는 게 기업의 모든 자원을 모아서 기업의 사활을 걸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과 또 자원들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비정형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방대하다. 세 번째는 이 제품 자료나 제품 개발 과정이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주요 지적 재산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요즘에는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도 가장 큰 임무가 외부로 국가의 주요 기업의 지적 자산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외부에 노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확장 방향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자료 구조의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제품 자료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으며 자료의 양이 일반 자료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에서 다루는
SNS나 뭐 IoT에서 나오는 자료처럼 양이 방대하거나 비정형화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상용 데이터베이스,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관리할 정도가 되며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양이 증가하거나 또는 형태가 비정형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기업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기보다는 ISO 스텝 표준에 근거한 같은 개념을 가진 일반화된 자료 구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자료 구조는 소위 PDM, PLM이라고 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회사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구조 등은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 개발 과정에 이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응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뭐 CAD 시스템이라든가 로봇 계획 시스템이라든가 CAE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그 캠 시스템 생산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CAD 데이터베이스, 요즘 CAD 시스템을 대체하는 CAD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품 형상 하나하나를 기하, 위상 요소로서 표현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품 자료를 복잡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한순간에 자료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 제품의 시작부터 제품의 시장 출시까지 과정을 다 저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자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구조가 복잡하고 이를 사용하는 제품 개발 과정이 또 복잡하고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개발 자료, 즉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제품 자료에 대한 지식, 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제품 분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분석의 대상인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비정형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은 제한된 시간 내에 기업의 거의 모든 자원, 인력을 뿐만 아니라 뭐 돈, 기술 그런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기업의 사활을 걸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한 이 과정에 뭐 개발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험 같은 창조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형화하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그 과정이 포함되고요. 또한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자료를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로 다르게 표현해야 되고 또한 그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가 통합돼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분석해야 되는 분석가는 제품 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 지표와 분석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우리가 따로 하나의 장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얘기할 거고요. 또 평가 지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평가 지표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가 지표는 기존에 우리가 경영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복잡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했던 그런 평가 지표를 뜻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은 이 평가 지표가 빅데이터 분석의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평가 지표라는 것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자료를 제품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 입력하는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평가 지표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AI나 빅데이터를 한번 보면 굉장히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의 모양을 인식하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알아내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나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품 개발에서 나온 어떤 자료, 예를 들어서 갑자기 CAD 시스템을 이용해서 CAD 모델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양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품 개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뭐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모든 것을 자료만 집어넣으면 다 분석해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분석가가 미리 제품 자료로부터 그러한 그 분석 모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지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 기존에 뭐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한 제품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 지표를 분석 모델 데이터셋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일반 빅데이터 분석이나 AI랑 다른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요소로서는 이제 공개가 어려운 기업의 주요 지식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과정이 기업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주요한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 또는 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주요 지식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분석가가 기업 내에 들어와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외부의 전문가를 기업에 잠시 초청을 해서 기업 내부를 이렇게 분석하게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와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특정한 자료만 외부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을 하다 보면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까지 같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런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이 생길 것 같냐면 그런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력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스스로 익히고 그래서 그런 내부 인력들이 그런 분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료를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 실제 실무에 사용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 설계자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을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혀서 이제 분석가 입장으로 바뀌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어떤 기업 자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예측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이런 자체적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공개가 어려운 기업의 주요 자산이라는 것의 영향은 교육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AI 분석의 기술은 물론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분석 모델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예제 데이터셋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시 거꾸로 기업에서 외부의 어떤 인력을
빅데이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앞에서 제가 이제 대량의 비정형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그 비정형적이고 대량의 자료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제품 개발에도 이런 정형화된 자료가 아니라 비정형적이고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속도도 생성 속도도 빠른 그런 진짜 빅데이터라는 그 자료 특성상의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응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인 제품 자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하고 제품 개발 과정이 기업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를 요약해 드리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제품 자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제품 빅데이터 분석 대상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자료,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복잡한 자료 구조를 가진 일반화된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다. 두 번째는 제품 개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다. 세 번째는 여기서 다루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나 제품 개발 과정이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주요 지식 자산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